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봉천동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30대 때 다른 여자랑 바람이나 도망쳤던 남편 놈이 20년 만에 다시금 제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13살짜리 아들과 저를 버리고 떠났던 인간이 이제와 찾아와서 저의 아들의 아빠 노릇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그러는 이유가 제가 홀로 힘들게 키우며 의사로 만들어 놓은 바로 저희 아들을 이용하여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속셈이었지만요. 하지만 그런 못된 나쁜 놈을 하늘도 벌하려는 것인지 뜻밖의 의인을 만나 남편 놈을 제대로 혼내주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성실하고 착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는 제가 시골에 살다 취업을 해 서울에 상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골 아가씨라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남편을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하며 봐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취직해 일하게 된 곳은 바로 백화점이었는데 건물 안이 휘황찬란한 것이 정말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그중 제가 일하던 곳은 구두 매장이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백화점 점원으로 저보다 선배였거든요. 같이 일하다 보니 저희는 서로 정이 들게 되었고 늘 친절하고 상냥한 남편이 싫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기 시작한 저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완전히 180도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착하고 다정했던 남자는 사라지고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렸죠. 제가 회사를 관두고 가정주부로 생활하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무렵 남편이 이젠 집에 아예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때부터 집에 생활비도 한 푼 가져다 준 적이 없었어요. 아이라도 없으면 당장 갈라서기라도 했을 텐데 자식이 있으니 꾹 참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이를 돌보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기에 집에서 종이 가방을 접는 부업이며 이른 새벽 우유 배달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놈이 기어이 저와 아이를 배신하며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늦은 새벽이 돼서 집에 들어오더니 제가 벌어놓은 저희 집 생활비를 가지고 나가려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생활비도 안 갖다 주는 사람이 지금 당신 자식 입에 겨우 풀칠한 돈까지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야? 이거 놓지 못하겠어? 지금 밖에 택시에서 우리 누나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누나한테 맨날 얻어먹기 미안해서 오늘은 내가 술 사준다고 했어. 누나라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맨날 여자 화장품 냄새나 풍기고 들어오더니 설마 했는데 너 지금까지 나 몰래 바람 피우고 다녔던 거야? 그래놓고 지금 네 처자식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네 여자 술을 사주겠다 그 소리 하는 거냐고. 그 돈 없으면 네 아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거야 내 할 바 아니고 당신 다시 종이 가방 접든 우유 배달을 하든 더 일해서 먹여 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천하의 몹쓸 쓰레기 같은 놈. 그러고도 네가 애 아빠냐? 너 솔직히 말해봐. 처음부터 나 속이고 결혼한 거 맞지? 내 앞에서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척 연기해서 나 속여서 결혼한 거지? 사람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냐고. 너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결혼 같은 거 하지도 않았어. 그걸 이제 알았냐? 순진한 시골 아가씨 꼬시기 참 쉽더라. 당신이랑도 이제 놀 만큼 놀았고 우리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살자. 당신도 나이 들고 아줌마 되니까 영 별로라서 난 우리 돈 많은 부자 누나랑 같이 살 거니까
우리 누나가 앞으로 나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내 인생 책임져 준대. 그러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마. 이미 회사도 관둬서 찾아와도 나 없을 거야. 그러면 나는 내 행복 찾아 떠나니까 당신도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아. 안녕! 다른 돈 많은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저와 아이를 버리고 떠나려는 남편 놈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남편 놈의 한쪽 다리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죠. 어디 도망가려고? 너는 우리 결혼이 장난이냐? 가려거든. 나 속여서 내 인생 망친 거, 우리 아들 아빠 없는 애로 만든 거 전부 보상하고 가. 내 돈도 전부 돌려주고 내 인생도 돌려놓고 가라고. 이거 놓지 못하겠어? 이 여자가 짜증나게 왜 이래? 너도 나 좋아서 결혼해서 같이 산 거 아니었어? 서로 좋아서 살았으면 끝이지 무슨 나한테 보상을 하라고 그래? 그리고 아이는 너 혼자 정 키우기 힘들면 고아원에 버리든지. 네 놈이 이런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너랑 같이 살았겠냐? 남 속여서 결혼해놓고 뭘 좋아서 결혼을 해? 어디 너 나한테 오늘 당해봐라. 나랑 우리 아들 버림값이다. 그렇게 말하며 남편 놈의 다리를 이로 있는 힘껏 꽉 깨물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이 아픈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아우, 아우, 아파. 이거 나 놓으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남편 놈의 정강이를 물어주었죠. 그러자 남편 놈은 저를 뿌리치고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전 저와 아이를 두고 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바닥에 쓰러져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평생 인생 망칠 수 있다는 말이 뭔지 그날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저의 아들과 아득바득 살아서 나중에라도 남편 놈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제대로 복수해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과 만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소문하다가 아직 백화점에 다니고 있던 친한 언니한테 물어보게 되었고 그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10살 연상으로 백화점 손님으로 자주 오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부터 남편 놈에게 추파를 던지며 돈 많은 걸 어필하더니 남들 모르게 둘이 만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요. 백화점 직원들 중에 2사람을 우연히 목격했던 사람도 몇몇 있고 그래서 언니도 조만간 저에게 연락해 알려주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저는 남편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놈과 남편보다 10살이나 많은 상간녀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요. 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저희 아들을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게 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 했으니까요. 그 이후 전 제 다짐처럼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경력 단절이 오래된 상황에서 아직 아이도 어리니 쉽게 취업을 하기란 쉽지 않았고 동네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노점을 열어 이른 아침부터 김밥을 말아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와중이면 저희 아들이 하교를 하고 와서 저희 노점으로 와 저를 도와주곤 했어요. 그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엄마 일을 돕겠다고 애쓰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미안했던지 모릅니다. 남편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도 모든 것이 제 탓만 같고 좋은 옷, 좋은 음식 하나 제대로 사 먹일 수도 사 입힐 수도 없는 제 자신이 그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고생하며 힘든 내색 한번 안 하는 아들을 보며 전 힘을 내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니 저도 제법 손맛을 인정받아 단골 손님도 생기고 김밥도 많이 팔리게 되면서 돈을 벌어 장사를 하던 동네 근처에 가게를 얻어 김밥집을 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아들도 착하게 잘 자라주었고요. 어려서부터 홀로 자기를 키우며 고생하는 제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를 호강시켜주겠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 의대에 합격해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의대에 입학했던 그날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새끼 장하다. 남들 다 가는 학원도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혼자 의대에 가고 엄마가 더는 바랄 게 없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아들이 진짜 의사 되는 것도 보고 그래서 내가 효도하는 거 전부 받으면서 살 생각을 해야지. 나도 다 알 건 안다고. 엄마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빠 그때 우리 버리고 바람나서 도망간 거 맞지?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나한테 끝까지 아닌 척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미 그때 알고 있었다고. 이미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던 일을 나만 몰랐을 것 같아? 어른들 하는 말이 하나같이 고생한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면서 속 썩이지 말라고 그러더라. 아빠가 우리 버리고 도망간 거 보고 남들이 엄마한테 나 보육원에 보내고 새 인생 찾아 살라고 했는데 엄마가 무시하고 꿋꿋하게 혼자 버티며 키웠다고 대단한 엄마라고 말이야.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 일 때문에 나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당했었어. 뭐? 누가 감히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해?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상처를 주냐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놀림받아 힘들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러면 엄마가 이사를 가서라도 우리 아들 그런 소리 절대 못 듣게 했을 텐데. 내가 이 인간들 정말 가만히 안 둬. 엄마 아니야. 그래도 내가 그 말 덕분에 정신 차리고 안 삐뚤어지고 살 수 있었어. 동네 어른들도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고 나보고 나쁜 길로 가지 말고 올바르게 살라고 했던 이야기고 나 괴롭히던 녀석들도 나 공부 잘하게 되니까 못 건드리고 나중에는 먼저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라. 그리고 엄마가 이 동네에서 산 지가 몇 년인데 떠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고향에 가도 의지할 곳도 없고 이곳 동네 사람들이 엄마 친척이고 이곳이 제2의 고향 아니야?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엄마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게만 살자. 내가 정말 멋진 의사 돼서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 그래, 우리 정은이 정말 대견하다. 매일 어린애로만 보이더니 언제 이렇게 다 큰 거야? 엄마가 모르나 본데 내가 예전에 이미 다 커서 철이 든 지 오래거든? 키도 내가 엄마보다 훨씬 크다고. 뭐야? 이 녀석이 엄마가 감동할 시간도 없이 장난을 치네? 알겠어. 농담이야, 농담. 그날 아들의 모습에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지금껏 제가 고생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들면서 살아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함께 고생했던 일들이 그때는 그저 힘들게만 느껴졌는데 돌이켜보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추억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 아들은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렸고 저는 그런 아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해주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저희 아들이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레지던트 4년차에 접어들던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만 하는 줄 알았던 아들 녀석이 뜬금없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말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라는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큰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만나고 있는 예비 며느리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고 전문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아버지 병원에 가서 일을 도와주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외동딸이라 나중에 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전 예비 며느리를 만나기 전에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로는
처음엔 예비 며느리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하고 나중에 사귀고 나서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저희와 예비 며느리의 집안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났던 겁니다. 부모야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건 다 같은 마음이라 저희 아들이 좋다고 하는 결혼을 반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며느리 집에서 저희 아들을 못마땅해 하거나 싫어하면 그 결혼을 말릴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도 한쪽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제 아들이나 예비 며느리가 마음고생하게 될 것이 분명했고 나중에라도 좋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었는데 밝고 쾌활하니 인간적으로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큰 정형외과 병원 병원장님이라면서 그런 분이 우리 정훈이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구나. 나야 우리 아들이 내 자식이니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 아들일 때 이야기고 또 현실은 다른 문제잖니. 우리 집이랑 시연이 너희 집이랑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말이야. 우리 아들도 그렇고 시연이 너도 괜히 상처받게 될까 봐 걱정이구나. 어머니,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 그런 거 따지시는 분들도 아니고 저 원래 비혼주의자였어서 평생 혼자 살 거라고 하다가 결혼한다고 한 거라 저희 부모님 지금 굉장히 신나 있으시거든요. 게다가 결혼할 사람이 저랑 같은 의사의 정혼 선배인 거 알고 더더욱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 레지던트 생활이 워낙 바빠서 잘 움직이지 못하니 부모님이 저 보신다고 저희 병원에 가끔 오셨거든요. 그런데 정훈 선배랑 저랑 같은 정형외과 레지던트이니 자주 보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훈 선배를 눈여겨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저보고 마음에 드는 사윗감 데려왔다고 저희 집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이미 선배가 저희 부모님 만나서 이야기 드려서 선배 집 사정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로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니까 저 예쁘게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두 사돈들께서도 우리 아들을 좋게 봐주셨다니 다행이고. 그리고 나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 내가 바라는 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니까 너희들 인생만 무탈하게 잘 살아주면 되는 거야. 내 말 알겠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행히 사돈댁에서도 저희 아들을 마음에 들어한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졸지에 큰 병원의 병원장님을 사돈으로 두게 되었으니 얼떨떨하기도 했고요. 현실 같지가 않아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직 양가 부모님이 만나기로 한 상견례 날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예비 며느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점심때 잠깐 시간이 되어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사부인과 만나는 자리에 저를 부른 것이었어요. 갑작스레 사부인과 만날 계기가 생겨 긴장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예비 며느리가 아무래도 제가 오늘 쉬는 날인 걸 알고 전화를 준 것 같은데 거절하기도 뭐해서 상견례 전 인사도 드릴 겸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만나게 된 것은 신림동의 순대볶음집이었어요. 며느리가 알려준 장소로 찾아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비 며느리가 손을 흔들며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에요, 여기! 어머니께 더 좋은 거 잡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 순대볶음이 반년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또 언제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저희 엄마 얼굴 보는데 어머니 얼굴도 너무 보고 싶기도 해서 어머니께 같이 만나자고 한번 떼써봤어요. 제가 버릇없이 군 거면 죄송해요. 아니야. 나도 순대볶음 좋아해. 여자들 중에 순대볶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바쁜데 나까지 생각해서 불러주고 고맙네. 사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은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시연이에 비해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사부인께서 저희 부족한 시연이를 많이 예뻐해 주신다고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진작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저야말로 저희 부족한 딸내미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 엄마 이러다 순대볶음 다 타겠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 얼른 순대볶음부터 먹어요. 이야기는 천천히 드시면서 하시고요. 저희는 그렇게 여자 셋이 모여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와 사부인은 자주 연락하며 만나게 되었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저야 김밥집이라도 운영을 하니 일을 하다 보면 저희 아들을 볼 수 없는 날이 많아도 덜 적적하다지만 사부인은 바깥사돈과 하나뿐인 외동딸인 저희 예비 며느리까지 병원에 가 있으니 혼자 많이 외롭고 적적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틈나는 대로 문자를 주고받고 자주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점심이나 저녁 때 뭘 먹었는지 흔히들 요즘 말하는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고요. 제가 바빠서 가게에 있는 반찬들을 섞어 비빔밥을 해먹어 사진을 보내면 사부인도 저를 따라 집에서 비빔밥을 해먹고 또 어떨 때는 사부인이 제가 가보지 못한 레스토랑 사진을 보내주며 나중에 저를 데리고 가주곤 했습니다. 가끔은 서로 섭섭하게 한 자식들 욕도 좀 하고요. 또 제가 쉬는 날 만나 같이 영화도 보고 예쁜 카페도 가고 사부인이 제 얼굴을 보고 싶으면 저희 김밥집으로 찾아와 제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부인이 큰 병원 병원장 부인이니 콧대가 높고 왠지 까다로운 사람은 아닐까 혼자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건 전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냥 저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중년의 아줌마인데다 성격도 밝고 호쾌하니 좋았거든요. 마음씨 착한 며느리에 좋은 사돈까지 만나 앞으로도 행복한 날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인생에 죄를 뿌리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래전 저와 저희 아들을 버리고 갔던 전 남편 놈이 갑작스레 제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 가게에 찾아왔더라고요. 저와 아들에게 그런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주 뻔뻔하게도 말이에요. 여보,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여보는 지금 누구 보고 여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어디서 여보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네 놈이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니까 내 기가 썩는 것 같다.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알겠어. 나도 갈 생각이었어. 다만 내가 이 동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야. 그것 좀 확인하려고. 우리 지훈이 결혼한다면서? 그것도 병원 원장 딸이랑. 나도 다 알아보고 온 거니까 내 앞에서 거짓말할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너는 네 아들이라면서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하냐? 지훈이가 아니고 정훈이다. 그리고 우리 정훈이가 결혼하는 게 네 놈이랑 무슨 상관인데? 지훈이나 정훈이나 그게 그거지. 그리고 이 여자가 아직도 세상을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지놈이 지금 병원장 딸이랑 결혼하게 된 게 누구 덕인데?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줘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지 아비한테 세상에 빛을 보게 해준 그 값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 두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억울해서 내가 그 꼴은 못 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게 이야기할 때 나도 한몫 제대로 챙겨달라고. 많이는 안 바라고 큰 거 5장 5억이면 될 것 같아.
우리 정훈이가 잘났으니까 병원 원장 딸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는 걸 테고 그런 잘난 아들 데려가려면 그 정도 값은 치러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사돈 양반한테 말해서 우리 아들 그 집 딸이랑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애 아빠가 5억 정도 원한다고 이야기 좀 전해주라고. 우리 며느라기가 병원장 딸이니 사돈이 죽으면 자연히 그 병원 물려받게 될 테고 그러면 그 병원 우리 아들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깟 껌값 아니겠어? 꿈 깨라 인간아. 돈 많은 년이랑 살겠다고 지 새끼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아비 행세를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들어? 네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지금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며느리가 병원장 딸인 거지. 우리 정원이가 병원장 아들인 줄 알아? 요즘은 부부들도 각자 재산 관리하는 거 몰라? 그리고 5억이 껌값이라니. 세상에 5억짜리 껌도 있냐? 있으면 어디 사서 가지고 와보던지. 내가 열심히 씹어서 니놈 얼굴에 뱉어줄 테니까. 너 같은 놈은 절대로 말로 해서는 안 되지. 어디 오랜만에 나한테 혼 좀 나봐라. 내가 당장 니놈 경찰에 신고해줄 테니까. 우리 정훈이 빌미로 한미천 뜯어낼 속셈 같은데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다. 에라 이 신기밥 같은 놈아! 저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말고 있던 김밥으로 남편 놈의 싸대기를 날렸어요.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은 질겁하며 놀라서 뒷공무니가 빠지도록 도망가더라고요. 알겠어. 간다고. 이 치사한 옆에 나 같으니라고. 안 보는 사이에 이 여자 왜 이렇게 거칠어진 거야? 어디 두고 보자고. 내가 이대로 물러서나. 니놈 덕분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내가 전부 당해봐서 그런다. 두고 보자고 한 인간 중에 내가 무서운 인간을 못 봤다. 니놈이야말로 다시 한번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해봐. 그때는 진짜로 내가 와작을 내줄 테니까. 그리고 전 고민을 하다가 전 남편 놈이 찾아온 일을 아들에게 연락해 말하게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날 일이면 좋을 테지만 전 남편 놈의 행동으로 보아 안심을 할 수 없었거든요. 처자식까지 버리고 떠난 인간이니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야? 얼굴도 제대로 기억 안 나는 그 인간이 무슨 낯으로 이제 엄마를 찾아왔다는 거야? 게다가 돈까지 요구했다니 말이 되냐고? 진짜 사람도 아니야. 그래, 혹시 몰라서 연락했어. 만약에 정훈이 네 병원에 찾아가거나 바깥서던 병원 찾아가서 괜한 애먼짓 할 수 있으니 말이라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겠어, 엄마. 혹시 모르니까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는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말고 계셔. 알겠어. 그러면 너만 믿고 있으마. 그러나 예상대로 전 남편 놈은 찰거머리처럼 독하고 끈질긴 인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나 바깥 사던 병원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 김밥집에 또다시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곤 제가 김밥을 싸자마자 넙죽 집더니 멋대로 먹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말한 5억은 사돈 양반한테 잘 이야기한 건가? 응? 아니면 당신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건 어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5억 받고 끝내느니 차라리 당신이랑 재결합하고 우리 의사 아들 덕에 누릴 수 있는 호사 좀 전부 누리며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병원장인 박가사돈한테 돈도 좀 계속 빼먹으면서. 당신도 그동안 나 잊지 못해서 혼자인 거 아니야? 어때? 내 말이 맞지? 이 미친 인간이 여긴 왜 다시 찾아온 거야? 내가 다시 찾아오면 와작을 내준다고 했던 거 벌써 잊었어?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이랑 재결합을 하냐? 돈 때문에 내 귀한 새끼 팔아먹으려고 하는 너 같은 놈을 내가 왜 지금까지 재혼 안 하고 혼자인 줄 알아? 내 새끼 먹여 살리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너 같은 놈 만날까 봐 겁나서 혼자 산 거다. 길 가다가 너 닮은 놈만 봐도 내가 아주 진저리가 쳐졌어. 너 경고 무시하고 내 가게 무단으로 침입해서 감히 내 김밥을 훔쳐먹었지? 이 도둑놈, 어디 오늘 나한테 먼지 나도록 맞아봐라.
전 바로 가게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놈을 패기 시작했죠. 아유, 김밥 얼마나 한다고 이러는 거야? 당장 내 5억이나 내놓으라고! 김밥이 얼마든 네 주둥이보다 비쌀 거다. 이 도둑놈이 어디서 5억을 내놓으라 말아야. 어디 나한테 맞고 정신 좀 차려봐라! 전 남편 놈은 저한테 혼쭐이나 또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놓고 저희 가게 앞에 적어놓은 제 휴대폰 번호를 외운 것인지 그날 저녁 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당신이 아무리 그래봐 내가 포기할 줄 알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전부 당신 탓이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내가 말한 5억 줄 때까지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래봬도 내가 아주 끈질긴 남자라고. 하지만 전 그런 전 남편에게 대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그때는 전 남편 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바로 상견례 자리가 있었으니까요. 일단은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야 했죠. 그렇게 며칠 후 양가 부모님이 만난 상견례 자리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사부인과 저는 이미 많이 친해진 사이에다가 박가사돈께서도 사부인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탓인지 제가 오래전부터 봐오던 사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즐겁게 대화가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불청객이 저희 상견례 자리에 불쑥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갑작스레 상견례를 하고 있던 방의 문이 열리더니 그곳에서 전 남편 놈의 얼굴이 나타났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죠. 누구 마음대로 나 빼놓고 상견례를 하라고 했어? 이 인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너 그날 나한테 덜 혼났지? 여긴 도대체 어떻게 알고 감히 찾아온 거야? 네가 나 몰래 상견례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당신 하는 행동이 요즘 하도 이상해서 내가 몰래 미행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처럼 쫙 빼입고 집에서 나와서 혹시 상견례 날인가 했는데 역시 내 예상이 맞았네. 그나저나 저쪽에 앉은 양반들이 병원장이라는 박가사돈이랑 사부인인가 보네. 그런데 당신들 내 허락 없이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되겠다님 우리 의사 아들이랑 결혼시키고 싶은 거면 5억 아니지 10억 정도는 내놓은 게 좋을 거요. 안 그러면 우리 아들이랑 되겠다님 결혼 못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쇼. 전 남편 놈은 자기 아들 상견례장이라는 곳에 찾아와 축하를 해주기는커녕 깽판을 치며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미친 망나니처럼 구는 전 남편 놈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진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부인이 전 남편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오호라, 이게 누구신가? 대기업 사모님만 상대한다는 잘나가는 부동산 중개업자 배동팔 씨 아니신가? 너 이놈 잘 만났다. 내가 네 놈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감히 나한테 사기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예전에는 나한테 사기쳐서 돈 뜯어내려고 도망가더니 이번에는 우리 배서방을 빌미로 또다시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해? 사부인은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전 남편 놈의 멱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 놈은 말까지 더듬으며 당황하더라고요. 누구? 누구? 지금 내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나한테 4년 전에 강원도에 좋은 땅 있다고 곧 도로도 뚫려서 그 지역이 관광도시로 개발될 거라며 나한테 사기쳤었지? 그래서 내가 니놈 말 믿고 니놈한테 산 땅 찾아가니까 개발은 무슨 개발? 평지도 아닌 가파른 산에다가 완전히 오지나 다름없던데 거기에 어떻게 관광도시가 생겨? 너 그때 나한테 5억 챙겨갔지? 니놈이야말로 내 5억 당장 내놔. 나한테 뜯어간 돈 이자까지 붙여서 전부 뱉어내라고. 내가 니놈 찾다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발로 이렇게 찾아와주고 아주 잘 됐네. 너 오늘 나랑 경찰서 가자. 사부인의 말에 남편 놈의 얼굴은 금세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부인, 진정하십시오. 제가 사부인이 우리 아들 장모님 될 사람인 걸 알았으면 그렇게 사기를 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정확히 언제 사기를 쳤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도 사기를 치고 다녀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 필요 없고 넌 오늘 콩밥 먹을 생각이나 해. 들어보니 니놈이 돈 많은 늙은 년이랑 살겠다고 우리 사부인이랑 배서방 버리고 갔다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돈 때문에 남한테 사기나 치고 처자식까지 버린 니놈을 벌어라는 하늘의 뜻 같다. 내가 왕년에 유도를 좀 했거든. 어디 맛 좀 봐라. 그렇게 말하며 유도를 배웠다던 사부인은 유도가 아닌 본인의 머리로 전남편 얼굴을 가격했고 전남편 놈의 두 콧구멍에서 쌍코피가 줄줄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바로 저희 전남편 놈을 잡아가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희 아들이며 바깥사돈이며 며느리까지 전남편 놈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전남편 놈이 안 되겠는지 저희 아들을 향해 울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동훈아, 네 아빠 좀 살려다오. 내가 사기치고 교도소에 여러 번 들락날락해서 네 아빠 이번에 잡히면 재범이라 감방에서 오랫동안 나오기 힘들단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부자 사이인데 이러는 건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네 장모 좀 잘 설득해봐. 원래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지만 아저씨, 이거 왜 이러세요? 제 이름은 동훈이가 아니고 정훈이라고요. 세상에 자기 자식 이름 하나 기억 못하는 아빠도 있나요? 그리고 아저씨, 저한테는 아빠가 없거든요. 저한테 부모님은 절 낳아주고 길러주시느라 홀로 고생하신 우리 엄마 한 분뿐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저씨 감옥 들어가서 죗값 꼭 치르도록 하세요. 당신 다시 한번 우리 엄마나 우리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 찾아와서 괴롭혔다간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명심하고, 우리 병원 오시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 중에 높으신 판검사분이나 경찰관분들도 많으시니까. 아저씨라니? 내가 네 아빠인데 아저씨라니? 당신 나 없는 동안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렇게 애를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으면 당신이라도 나를 살려줘야 할 거 아니야? 여보, 나 좀 살려줘. 당신이 사부인한테 말해서 나 용서하고 그만 놓아달라고 하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네 놈이 그동안 나 찾아와서 바깥사돈한테 말해서 5억 달라고 하라고 협박하면서 괴롭혔던 거 벌써 잊었냐? 처자식 싫다고 버릴 때는 언제고 나한테 찾아와 협박까지 한 네 놈을 뭐가 예쁘다고 내가 도와주는데? 너 같은 놈은 감옥 가서 콩밥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 내가 오늘 상견례 끝나고 안 그래도 너 협박에 스토킹범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아주 잘 됐네. 이렇게 직접 나타나줘서. 네 놈이 나한테 가게 찾아와서 괴롭힌 거랑 내 김밥 먹고 돈 안 내고 튄 거랑 CCTV로 전부 찍혔고 나한테 5억 내놓으라고 그동안 보낸 문자까지 증거로 다 가지고 있다고. 제 말에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전 남편 놈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전 남편 놈을 잡고 있던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어쩔 수 없다. 에휴, 전부 이거 놓으라고. 그러나 그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전 남편 놈이 도망치기도 전에 머리채를 사부인에게 잡혀버렸거든요. 게다가 이번엔 저와 아들, 바깥사돈의 며느리까지 남편의 양다리와 몸을 붙잡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러자 전 남편 놈이 개거품을 물며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내 머리 나 이거 놓으라고. 아파단 말이야. 나 지금 경찰서에 잡혀가면 끝이라고. 제발 나 이것들아. 이러다 내 머리 다 뽑히겠네. 그러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남편놈의 머리채를 꼭 붙들고 있던 사부인이 말씀하셨어요. 너라면 놓겠냐?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네 놈만 편히 살길 바랐어? 감히 내 새끼 버릴 때는 언제고 와서 깽판을 치려고 해? 너 깜빵 가서 다시는 나오지 마. 네 놈이 말한 대로 재범이라 형량도 길 텐데 어디 깜빵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봐라. 아이, 괜히 안 미천잡겠다고 의사 아들 찾아왔다가 내 인생만 쫑나게 생겼네. 완전 망했어. 얼마 후 112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남편놈은 그대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놈이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기치고 다닌 게 많았던지 전국의 지명수배가 떨어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정말로 교도소로 들어가 간방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놈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된 계기를 조사한 경찰관님에게 듣게 되었는데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전 남편이 얼마 살지도 못하고 돈 많은 10살 연상 상간녀한테 버림을 받았었더라고요. 전 남편보다 더 젊은 남자가 나타나자 전 남편을 버리고 바로 갈아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관둔데다 오갈 곳이 없어진 전 남편은 그때부터 자잘한 사기를 치고 다니다가 전과자가 되었고 그러다가 진짜 사기꾼이 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전 남편 놈이 어떻게 저희 아들 병원장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았는지 신기했는데 경찰관님의 말로는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니다 보니 지명수배까지 떨어져서 오갈 곳이 없어진 전 남편 놈은 갑자기 저와 결혼해 살던 저희 동네가 생각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저희 동네에 살고 있으면 찾아와 돈이라도 뜯어낼 요량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래전부터 저희 동네에서 살던 저희 이웃을 만나 제가 김밥집을 하는 것과 아들이 의사가 되어 큰 병원을 가지고 있는 병원장 딸과 결혼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예전 제 모습만 생각한 채 제가 아직도 순진할 거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몇 마디 협박만 하면 순순히 사돈에게 말해 돈을 내어줄 거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참 한심스럽게도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니었고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기꾼 혼내주는 건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결국 전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아들 상견례 자리까지 저를 몰래 미행해 쫓아와 깽판까지 벌이다 사기친 것까지 들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저희 사부인이 전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을지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번에 들어가면 전 남편 놈에게 당한 피해자들도 많고 재범에 저를 협박하며 스토킹한 것까지 남편 놈은 오래도록 감방에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형량을 다 살고 나올 때쯤에는 오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비렁뱅이 신세가 되고 말겠죠. 돈 많은 여자한테 간다고 저희 가족을 버리고 떠나더니 전 남편 놈의 말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 남편 놈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게 되었고 저희 아들 결혼식도 무사히 치룰 수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결혼식장을 단단히 걸어 들어오는데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이며 며느리까지 우는 바람에 결혼식장 안은 눈물바다가 되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직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병원 업무가 바쁘다 보니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가려면 몇 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 대신에 저랑 사돈부부가 같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효도를 하겠다면서 저희 세 사람이 갈 비행기표랑 호텔을 미리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걸 해보게 되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제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저희 아들을 낳아 키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